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심을 청구할 유족이 없는 경우 검찰이나 4.3위원회가 일괄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은 모두 2,530명. 지금까지 18명이 재심해서 군사재판이 불법이었다는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입니다. 380여 명이 재심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특별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는 유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는데, 유족이 없으면 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법에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럼 뭐 위원회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권 분립상 군사재판 무효화는 어렵지만 특별 재심을 통해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여서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는 평가입니다. 그 4.3위원회에서 재심 개시를 수행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지금 발표됐는데, 저는 매우 진일보된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4.3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진영 장관은 또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 문제들이 종결됐으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혀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수용인 2차 재심 재판의 개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2살 김묘생 할머니 등 군법회의 관련 생존자 7명과 일반 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93살 김두황 할아버지 등 8명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4.3 재심 개시 청구 사건에 대해 내일 오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재심 개시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8명의 생존 수용인에 대한 정식 재판이 70여 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제주가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꼽히면서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했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부근 516 도로 양쪽 갓길 수백 미터가 주차된 차들로 빼곡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탐방객이 몰린 건데 평일 오전인데도 1000명에 가까운 등반객이 찾았습니다.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갓길이 가득 찼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줄어들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3, 4월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8월부터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5만 명이 넘게 찾으며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지친 등반객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감염이 적고 인구 밀집도가 낮아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제주를 찾는 겁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섬이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더 오게 되는 거죠. 저희도 골라서. 탐방객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하루 탐방객을 1,50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을 받는 탐방 예약제를 재개하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시스템 점검과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풍철 탐방객으로 한라산 생태보호는 물론
방역에도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 산행 탐방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탐방 예약제를 좀 도입함으로써 좀 효과성을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도입을 재개하는 게 좀 필요하고. 본격적인 한라산 단풍 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하지만 관광업계 등 일부에서는 탐방 예약제 재개에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어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한글날 연휴에 관광객 9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었지만 추석 이후 2주 동안의 바이러스 잠복기가 겹치는 만큼 관광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에 대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대중교통과 골프장, 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고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부터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 학생 인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등교 제한 조치를 완화해 등교 학생 인원을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을 포함해 4개 학년이 등교 수업하고 중학교는 2개 학년이 번갈아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제59회 탐나 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축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무대의 스크린에 대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더니 제주도민들의 평범한 일상들이 파괴됩니다. 만파 식적이 울리자 코로나19로 인한 온갖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치유됩니다. 59회 사상 처음으로 관중 없이 진행된 개막식. 축제 시작을 알리는 공연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들에게 중계됐습니다. 또 우리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우리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위해서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별오름 주차장 일대는 드라이브인 콘서트와 영화관이 마련됐습니다. 사전 예약한 자동차 80대가 무대 앞에 마련된 개별 객석에 들어와 관객과 거리 두기를 지키며 공연과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억새를 배경으로 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런 좋은 공연도 이제 이런 시도로 해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퍼레이드를 선보이던 탐나 풍물제는 올해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탐나 문화제로 대체돼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예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으로 현장을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TV 탐나가 탐나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별오름에서 펼쳐지는 공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번 탐나문화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서면 자료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에 한해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하고 이어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해 양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펜션을 빌려 불법 도박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 37살 A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용자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을 빌려 무허가 게임기 20대를 들여놓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 손님에게만 영업 문자를 보내고 셔틀 차량까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말 도내 한 수족관형 돌고래 체험 관광시설에서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부적절한 사육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돌고래들이 비좁은 수조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업자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상주 수의사 고용도 어겼다며 돌고래 폐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돌고래 5마리가 폐사했는데 해당 시설 측은 촉탁 수의사를 고용해 운영했고 폐사한 돌고래는 부검 결과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2살 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차량이 2차로를 막아 1시간가량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단에 부딪히면서 넘어졌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